잘 만나는 세상. 옛 그림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신선부터 양반과 평민 모두가 즐긴 우리나라 전통놀이 바둑. 그런데 이 바둑판들 어딘가 낯선데 우리가 봐왔던 바둑판이 아니다? 어라? 소리가 좀 다르다? 한국의 전통 바둑판은 악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찍힌 점의 개수도 다른 이 바둑판이 바로 우리 전통 바둑판이란다. 우리의 전통 바둑판을 재현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소목장 이수자 유진경 선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유진경 선생의 작업장. 유진경 선생이 나무판에 사포질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유진경입니다. 전통 목가구 일체를 만들죠. 사랑방 가구, 안방 가구, 부엌 가구, 때로는 소방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좋은 바둑판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나무. 좋은 나무가 좋은 바둑판을 완성시킨다고. 좋은 나무를 골라 야외에서 햇빛을 차단한 채 3, 4년을 숙성시킨 후 실내에서 말려야 한다는데 나무 사이에 끼워진 건 뭐예요? 이 산대의 줄을 딱 맞춰서 같은 무게로 쭉 눌러줘야 얘가 휘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실내에서 말릴 때에도 나무들이 휘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소목장인 그녀의 노하우가 전통 바둑판을 만들 때에도 유용하게 쓰인다. 이것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된 판재. 여기에 들어온 건 지금 이제 거의 10년 이상 마른 것들만 와서 서 있는 거고요. 소목장 이수자로 목재 가구를 만들던 유진경 선생. 그런데 평범한 소목장이던 그녀는 어떻게 전통 바둑판을 만들게 됐을까? 어느 날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고 있는 한국의 목칠가구라는 최순원 관장님의 도록에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바둑판을 보게 됐고 그 도판 해설을 보고 엄청난 호기심 때문에 바둑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유진경 선생을 매혹시킨 전통 바둑판이 실린 책이란다. 얘한테 눈이 멈춰지더라고요. 천판의 밑에는 가는 철사를 종횡으로 여러 줄 설치한 후 오동놀로 막아 울림통을 만들고 가운데 작은 구멍을 뚫어 소리공을 만들었다. 따라서 천판에 바둑알을 놓으면 그 울림으로 철사줄이 떨리는 가냘픈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다. 그렇게 시작한 전통 바둑판 재현의 길은 멀고도 험했다고. 각종 책들을 뒤지던 중 스튜어트 컬린의 한국의 놀이란 책에 73번째 놀이로 실린 것을 발견했단다. 이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본과는 달리 속이 빈 테이블 형태의 전통 바둑판을 재현하고 있단다. 10번째 바둑판이에요. 9번째까지 만드는 동안에는 원래 기록에 있던 대로 철사줄을 이용해서 그 소리를 공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현악기의 줄, 기타 줄이든 바이올린 줄이든 그런 줄들을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나무를 다듬어 바둑판을 만들 판재로 만들기까지 여러 단계의 가공을 거친다. 재료를 준비하고 나면 모양을 갖출 차례인데 부족한 정보들이지만 목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디자인을 해왔다는 유진경 선생. 백제 때 바둑판이라고 알려준 목화자단 기국의 외형을 좀 따라가는 연습을 몇 번 더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겁니다. 목화자단 기국은 백제 의자왕이 일본에 선물했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바둑판이다. 어렵게 정보를 찾아냈지만 양이 많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녀는 다시 쓰는 한국 바둑사라는 책을 보고 전통 바둑판을 30개나 가지고 있다는 안영희 선생을 찾아갔다. 그 판재짜임 중에서 나무끼리 엮는 것 중에 가장 단단한 게 이렇게 나무로 엮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면 생기는 이 모습과 닮은 주먹장 짜임이라는 걸
거기다 적용해서 만들고 있어요. 준비된 판재로 바둑판을 만들 때에도 과거엔 없었을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전통 가구 만드는 기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원형을 재현하고자 노력한다. 전통 바둑판 재현에 소목장이라는 그녀의 직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전통 바둑판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조선시대 바둑판이 해체된 상태로 있는 것들을 우연히 보게 됐고, 그래서 그 속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가구를 만드는 일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조형은 보면 그게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짜여져 있을지가 대충 알게 돼요. 이렇게 전통 기법을 이용해 한정된 정보만으로 그녀의 첫 번째 작품이 완성되고 참전나무, 벚나무, 고엽나무와 오동나무로 만들어 유치를 한 그녀의 첫 작품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디자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아마 2012년도 겨울부터 작업을 해서 2013년도에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유진경 선생의 첫 번째 전통 바둑판이 보인다. 첫 번째 바둑판은 철사를 종횡으로 놨어요. 그 소리가 조금 더 거칠게 나죠. 자기들 현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그 소리를 듣고서는 사람들이 이건 아닌데 이렇게 철철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였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는 반응이 좀 있었죠. 네. 첫 작품을 만들고 점점 보완할 점들을 찾아 다음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데 그 이후 연구를 거듭해 철사를 한 방향으로만 설치하고 있다고. 바둑판 안쪽에 설치된 철사들이 정말 맑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역시 바둑판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에 있는 음계 소리 또는 그 아름다운 소리라고 표현된 그 소리를 찾아내는 일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소리의 비밀 하나를 풀으니 이제는 정말 전통 바둑판에 어울릴 만한 마음에 드는 장식을 찾을 차례. 멋진 장식으로 우리의 전통 바둑판을 완성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유백색이라고 부르는 그런 나무의 오동나무 색을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낙동을 해서 그걸 검게 그을려서 벗겨내는 일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무를 고르죠. 낙동이 잘 될 수 있는 나무를 골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고민하던 유진경 선생.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우리나라 전통의 장식 방법인 낙동법. 낙동법이란 오동나무 판재를 불에 달군 인두로 찢어서 강도를 높이면서 무늬를 부각시키는 방법이다. 인두로 찢어 까맣게 된 오동나무 판재의 겉면. 낙동법의 시작은 어쩌면 지금부터다. 불에 그을리고 타서 울퉁불퉁해진 판재의 겉면을 여러 가지 소를 이용해서 여러 번 정성을 다해 다듬으면 밋밋하던 오동나무 판재가 이렇게 아름다운 판재로 탈바꿈해 멋진 우리나라 전통 바둑판을 만들 재료가 된다. 이곳은 김포의 한 문화원. 이곳에는 유진경 선생의 전시실이 있다. 소목장 이수자인 유진경 선생의 세월이 담긴 작품들과 그녀가 재현해낸 우리 전통 바둑판 7, 8, 9호를 다 만나볼 수 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 더욱 힘들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바둑판 제작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다고. 조형적으로 그 구조를 엮는 부분에 대해서 짜맞춘 부분은 알고 있고 제일 중요했던 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구조는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구조에 그 모양에서 가장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남은 숙제죠. 자, 이제 우리 전통 바둑판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볼 차례. 유진경 선생이 바둑판과 바둑돌을 가지고 걸어온다. 이제 들어보세요.
소리 나죠? 네네. 정말 위치에 따라 소리가 다르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왜 소리 나는 바둑판을 만들었을까? 풍속화나 문인화 같은 데 보면 바둑 드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소한데 아주 한규층에 돋보기를 대고 보면 바둑을 드는 분들이 그러니까 선비인데 그 신선처럼 이렇게 바둑을 드는 그림들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소리가 나는 거는 이분들한테 한나의 풍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은 유진경 선생의 공방. 무슨 일인지 지난번과 달리 공방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증 낸 지 만 14주년 기념이고요. 이렇게 나무를 물성으로 다루는 그 작가들, 목수들이 제가 이 일하면서 19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14주년 축하하고 싶었어요. 수다 떨고. 그래서 모시게 됐어요. 꼭 자신처럼 전통 기법을 고수하는 후배들이 아니더라도 나무를 다룬다는 공통점만으로 후배들에게 항상 관심이 많단다. 제가 하는 동안에 그 겪었던 일들 또는 뭐 경험했던 일들 중에 그 제가 뭐 요즘에 쉽게들 얘기하는 그 꿀팁이라는 게 있다면 가볍게 전해주는 거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사말을 먼저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한 지 14주년을 축하하는 모임인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유 선생은 자신이 재현한 우리나라 전통 바둑판을 자랑스럽게 후배들에게 선보인다. 철물점에서 파는 철사주. 이 자리에 모인 후배들은 모두 나무를 다루긴 하지만 우리나라 전통 바둑판은 처음 들어볼 뿐더러 처음 보는 것이라고.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너무 가볍고 그리고 너무 예쁘고 실용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둑이라는 게 이 바둑판 안에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노고와 그리고 그런 철학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작품을 보니까. 저는 그 일본 바둑판이라고 설명해 주셨던 네네. 이제 두껍고 무거운 바둑판이 저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선도 얇고 가볍고 그래서 좀 많이 놀랬고요. 좀 제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한 마음도 살짝 들고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전통 바둑판에 대한 관심과 사랑만으로 힘든 고비를 넘기며 달려온 그녀. 우리 전통 바둑판을 널리 알릴 유진경 선생을 응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사람들이 좋은 소리라고 얘기해 줄 때까지 계속 만들고 싶고요.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급하는 데도 이런 걸 알리는 데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막, 살맛 나는 세상.